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뜨거운 정치권 뉴스를 재조명하는 박종환 TV방송의 시사전망대입니다. 오늘은 김경수 지사 드루킹 댓글 조작 구속 이후 여야 정치권들의 핵폭탄 소식과 윤석열 총장의 광폭 행보,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이낙연 후보의 불꽃 튀는 대선 전쟁 끝으로 새만금 차기 대선 후보에게 바란다를 엮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박종환 TV 방송을 응원하기 위해서 유튜브 방송 아래 빨간 글씨 구독 눌러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첫 섹션 주제는 김경수 지사 구속 이후 후폭풍 정치권의 말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김경수 지사가 최근 창원 교도소에 구속 수감되면서 하는 말이 진실은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 김경수 지사의 진실은 우리 국민들의 시각에 봤을 때 과연 진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 김경수 지사의 이 말에 야권에서는 특히 국민의힘 원희룡 제주도 지사께서는 문재인 정부 댓글 공동체다. 김경수 지사의 구속이 댓글로 인해서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댓글 공동체다.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최순실 사건이 나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은 경제 공동체다 이렇게 해서 탄핵으로 이어졌습니다만은 원희룡 지사께서 또 이렇게 말을 했고 또 아직 국민의힘에 입당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야권 성향이라고 좀 보야겠죠. 윤석열 후보는 아주 더 강하게 세게 밀어붙였어요.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헌정 사회 쿠데타다. 아주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줬습니다. 이렇다면은 김경수 지사의 드루킹 댓글 사건은 이번 정부의 아킬레스건, 이번 정부에서 그 전모가 확실하게 밝혀지지는 않겠지만은 다음 정부로 이어진다면은 이 김경수 댓글 드루킹 사건이 일파만파 큰 파장을 일으키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또 이 사건을 두고 같은 야당에서도 또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김용판 의원이나 홍준표 의원 같은 분들은 같은 야권이지만은 다른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김용판 의원이나 홍준표 의원은 아군인가 적군인가를 분간을 못하고 내부 총질을 한다고 지금 야당에서는 지금 그렇게 좀 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 당착에 내부 총질을 한다. 박종환 TV 방송 시사전망대에서 바라보는 것은 김경수 지사가 삼권 분립에 의해서 대법원에서 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고 지금 구속됐는데, 그렇다면은 이 삼권 분립의 사법부를 부정하는 꼴이 되는데, 이건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이와 함께 또 TBS 교통방송에 김어준 씨는 더 또 심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차마 김경수 지사의 구속에 사법부를 향하여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심한 욕설을 했어요. 뭐 개 XX라. 참 이런 걸 보면은 참 정말로 국민의 정서에 어긋나는 이런 말을 어떻게 그 방송에서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옛날에 시골에서 말 안 듣고 제멋대로 씨부릉대면은 그 어른들이 군밤을 주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김어준 씨가 내 앞에 있다면은 그냥 탁 그냥 잡아서 그냥 이마에 그냥 정수리에 그냥 딱 쳐서 그냥 잠시 그냥 기절을 한번 시켜주고 싶어요. 어찌 이렇게 국민의 정서에 어긋나는 편향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 사법부를 부정하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김어준 씨는 공인이라면은 또 방송인이라면은 방송에 어긋나는 또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그런 쓸데없는 쓸데없는 씨부렁대는 얘기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국민의 그 힘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총장이 최근 치맥 회동을 했어요. 심야에.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에서만 오랫동안 있어서 정무 감각이 없고 정치적인 감각이 나는 없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그 이준석 당대표와 치맥 미팅을 하는 걸 보고 저분이 정무 감각도 있고 정치력도 있고 좀 센스가 있다. 저는 이번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그 이번에 그 치맥 그 미팅을 하고 나오면서 정권을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막 구호까지 미치는 그 쇼맨십을 보고 이분이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갔어요. 또 그리고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 선언을 한 이후 제일 먼저 간 곳이 광주 5.18 현장입니다. 그리고 광주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고 그것을 보고 이 양반이 좀 대단하구나. 또 아울러 광주를 다녀온 후에 보수의 텃밭인 대구를 또 방문했어요. 대구에 방문해서 대구 시민들의 또 열렬한 환영을 받고 또 바로 며칠 있다가 오세훈 서울시장도 방문했고 또 곧바로 박형준 부산시장도 방문해서 부산시장의 자갈치 시장에 가서 또 부산 지역구를 가진 국민의힘의 의원들과 소주잔을 또 마주치면서 저도 뉴스를 봤습니다마는 그 소주 그 메이커가 대선 소주더라고 보니까요. 대통령 선거에 대선 소주를 이렇게 부딪히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화이팅을 하는 걸 보고 야 우리 윤석열 내가 본 윤석열 총장이 아니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요즘 이제 윤석열 총장이 윤석열이 듣습니다 하고 전국을 좀 투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국 투어. 그러면 앞으로 남은 지역이 이제 충청도 이제 대전 아마 대전이나 또 강원도나 우리 전북이 이제 3개 지역이 남았는데 아마 그 윤석열 그 후보 생각은 이 3 지역을 참 제주도까지 있네요. 제주도까지 이 지역을 한번 전국 투어를 하고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이제 전북권에 제가 있으니까 윤석열 총장이 전북권에 만약에 오신다고 하면은 꼭 가야 할 곳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전북의 신성장 동력이 될 새만금. 이 새만금 지역은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꼭 왔다 가야 합니다. 왜 왔다 가야 하냐면은 이 새만금 역사가 사실 오랜 역사입니다. 역대 정부에서 정치권에서 선거 때만 되면 새만금의 핑크 공약
빛 좋은 개살구 공약을 내세워서 30년 동안 이 새만금을 오늘날 큰 투자 없이 이렇게 방치시켰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전북군을 꼭 온다면은 이 새만금은 틀림없이 와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새만금에 태양광을 세계적인 태양광 단지를 만들겠다고 해서 한 2년 전에 지금 새만금에 태양광 사업이 지금 여러 사업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태양광 사업은 경제성도 없고 또 일자리도 없고 잘못된 새만금 정책입니다. 앞으로 이 태양광의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정책들은 앞으로 많이 후유증이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는 새만금에 꼭 와서 새만금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새만금의 복합 리조트를 살려서 동북아시아의 허브의 리조트, 일본, 동남아시아, 중국 관광객들이 바로 비행기로 1시간 내에 올 수 있는 그 새만금의 복합 리조트를 살려야 합니다. 이건 비단 윤석열 후보뿐 아니라 각 당의 대통령 후보들인 전북군에 오면은 새만금을 꼭 와서 현장을 보고 대통령 공약 사업에 새만금 복합 리조트를 살려야 한다는 것을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 새만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새만금 역사를 간단하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 새만금 역사는 정말로 역사가 길어요. 1970년대로 갑니다. 그 당시에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에요. 그 당시에는 우리 식량난이 부족해서 우리 국가적으로 어려울 때예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 식량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옥구군하고 충남 서산하고 연결해서 옥서지구, 그러니까 옥구군, 전라북도 옥구군, 충남 서산, 옥서지구 농업 개발 수립을 그때 시초 박정희 대통령 때 수립을 했어요. 근데 막상 본격적인 계기는 1987년 박정희 대통령 때 수립만 했지 정부 정책으로 시행을 못했는데 1987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 민정당의 노태우 후보가 호남 전북군의 선심정량, 쉽게 말하자면은 선거의 표를 얻기 위해서 대통령 선거 엿새 전 6일 전에 급주해서 선거 공약을 내세운 거예요. 그게 새만금입니다. 그래서 선거 공약에 내세워서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당선이 되면은 바로 대통령 공약 사업이 들어갔으니까 새만금은 바로 실천을 해야 하는데 이분이 몇 년을 허송세월을 보내다가 임기 말에 기공식을 했어요. 1991년 11월 28일 날 새만금 방주제 기공식을 했습니다. 기공식을 하고 이제 노태우 정부는 이제 지나갔어요. 그 후로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까지 대통령이 새만금에 대한 그 정책을 아직 바르게 세우지 못했어요. 그때 이명박 정부 때는 이명박 대통령 그 후보 시절에 새만금의 현장에 오셔서 헬기를 타고 새만금이 나를 부른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새만금을 확실히 살리겠다고 이렇게 우리 전북 도민들에게 약속을 했는데 이 양반이 대통령 되고 나서
새만금에서 4대강으로 이 포커스를 돌려버렸어요. 그 4대강의 예산 22조 되는 그 예산을 4대강으로 해서 결국에 4대강이 좋은 국민들한테 좋은 소리도 못 듣고 새만금에 들어갈 예산을 4대강으로 이렇게 편입돼 가지고 오늘날 이 새만금이 이렇게 푸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왜 새만금을 이렇게 긴 설명을 하냐면은 우리 전북에 우리 호남에 국가 신성장 동력에 될 이 새만금을 차기 대통령 후보들이 잘 아셔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이명박 정부 지나서 이제 박근혜 정부가 이제 들어왔죠. 박근혜 정부에서 그래도 그 새만금을 살리겠다고 중국 정부 시진핑 주석과 새만금을 경제 특구로 조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새만금이 우리 동북아시아에 중국하고 이게 잘 되겠구나 했는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탄핵을 당하고 이렇게 그 문재인 정부 와서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도 새만금을 기대를 했는데 뭐 새만금은 세자도 모르는 그 정책 위반자들이 새만금을 태양광으로 돌려서 오늘날 이렇게 비참한 새만금이 되었습니다. 그 새만금은 세계 최대의 방조제 33.9kg의 세계 최대의 방조제가 있고 서울 면적의 3분의 2, 서울 면적의 3분의 2입니다. 어마어마한 땅이에요. 여의도 면적 140배, 이는 어마어마한 이 신대륙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새만금을 살리지 못했는데 우리 차기 대통령 후보들, 특히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전북군에 오신다면은 이 새만금 현장을 꼭 오셔서 새만금의 비전을 한번 살려줬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그 우리 윤석열 총장의 이번에 대변인으로 들어가신 캠프에, 국민 캠프에 들어가신 우리 김병민 위원님, 작년에 우리 김병민 위원이 우리 익산에 한번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익산에 오셨을 때 그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하고 박진 의원, 또 전북의 정운찬 의원 등등 해서 우리 익산에 오셔서 우리 익산의 유명한 한우 비빔밥, 익산 비빔밥 집에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 김병민 그 비상대책위원한테 그 젊은 피, 우리 젊은 피가 앞으로 열심히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성원을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윤석열 국민 캠프에 대변인으로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병민 그 국민 캠프의 대변인님, 익산의 박종환입니다. 제가 힘껏 응원하고 성원할 테니까 윤석열 후보 전북에 오시면은 우리 전북 도민이 열렬히 환영할 것입니다. 저도 환영하고 우리 김병민 대변인 꼭 모시고 익산에 한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이제 마지막 섹션, 민주당의 이재명, 이낙연 후보의 선거 전략. 요즘 그 선두 경쟁을 달리는 두 분을 이렇게 보면은 너 죽고 나 살자 이런 선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책 대결은 없고 너 죽고 나 살자 이런 네거티브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좀 그렇습니다. 우리 그 선두 경쟁을 달리는 두 후보들이 김대중 정신을 살리겠다, 노무현 정신도 살리겠다, 그리고 문재인 정신까지 살리겠다, 이렇게 전직 대통령 또 현직 대통령을 이렇게 선거전에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선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그렇습니다. 과거에
정치가 아니라 미래의 정치, 비전의 정치를 말을 해야지, 과거의 정치를 갖고는 국민들이 식상해서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김대중 정신과 노무현 정신을 개성하겠다고 민주당 후보들이 다 말하는데, 김대중 정신은 통합과 화합입니다. 통합과 화합이 김대중 정신입니다. 김대중 선생님이 옥고를 치르고 죽을 뻔하고 사형 선고를 받고 그랬을 때 대통령 되고 나서 통합과 화합.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김대중 대통령이 사인해서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만들어라고 정책 예산을 해결했습니다. 그게 통합과 화합이거든요. 그리고 노무현 정신은 소통과 통합,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지역 구도 타파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에 떨어질 줄 알으면서 지역 구도를 타파하기 위해서 선거에 나가서 떨어졌습니다. 몸으로 실천하신 분이 노무현 정신입니다. 노무현 정신과 김대중 선생을 개성하겠다고 한다면은 지금과 같이 네거티브, 또 옛날에 그 정치인들의 정치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문재인 정신은 무엇인가? 문재인 정신은 무엇인가? 그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를 보면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를 보고 그때 참 우리나라의 후손에 부끄럽지 않는 대통령이 나오겠구나. 정말로 멋있는 취임사였어요. 기인은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그 세 문장을 보고 이거 우리나라에 정말로 멋진 대통령이 나왔다. 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신, 오늘날에 와서 이 정신을 한번 봅시다. 정말 기회가 평등한 것인지, 과정은 공정한 것인지, 결과는 정말 정의로운 것인지, 이것은 국민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때 아닌 이재명, 이낙연 후보들이 백제 정신을 가지고 또 요새 또 한판 붙었어요. 백제 정신. 그 백제 정신 그 얘기는 이재명 지사님께서 그 이낙연 후보 대표 시절에 방문하셨을 때 호남 불가로는, 호남 갖고는 안 된다는 그 불가론, 그런 얘기를, 그런 뜻에서 한 얘기는 아니지만은 우리 이낙연 또 후보께서는 또 그게 호남 불가능으로 또 그 얘기를 또 연관시켜서 오늘날 국민이 보기에도 좀 짜증을 내고 그러는데, 제가 이재명 후보, 이낙연 후보한테 짧은 1분 백제의 그 역사를, 스토리를 1분 제가 교육을 한번 시키겠습니다. 백제는 기원전 18년에 원조왕이 한강 남쪽 유래성에 백제를 건설했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서울 송파 부근이에요. 백제를 건국해서 660년까지 존속됐습니다. 원조왕에서부터 의자왕까지 31명의 왕이 즉위를 했죠. 그렇다면은 우리 이재명 후보나 이낙연 후보가 백제의 발언 가지고 싸운다면은 백제는 호남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에요. 서울에서부터 충청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제주도까지 백제입니다. 백제, 고구려, 신라 이 삼국 시대에, 그렇다면은 뭐 때문에 그 백제를 호남으로 국한시켜서 싸우는가? 싸울 일이 아니에요.
아니 서울, 경기, 충청도, 전라도, 제주도까지 백제인데 뭐 그걸 콕 집어서 호남이라고 그렇게 말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나 이낙연 후보님 더 이상 백제의 발언 가지고 싸우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치는 국민의 마음을 얻고 시대에 맞는 비전 있는 정치를 가지고 정치를 해야 합니다. 뒤떨어지는 정치, 국민 생각과 어긋나는 정치, 그것은 정치가 아닙니다. 정치꾼들이 하는 정치입니다. 진정한 정치인은 다음 선거를 보고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를 보고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퓰리즘 정치가 아니고 후손에 부끄럽지 않는 정치, 그런 정치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번 박종환 TV 시사전망대는 여기서 작별의 인사를 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기회에 만나요. See you again. 감사합니다.